내일 우리 6시고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행복도 선택이다 라는 책을 우리 4일차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항상 맨 앞 화면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며칠 뒤 화면에 계셨는지 우리 하재희 사장님 안 보여서 안 그래도 어디 가셨지? 외국 가셨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이게 묘한 거예요. 그쵸? 어, 백날을 나오다가 하루 안 나오면 궁금해지는, 그쵸? 이게 진짜 우리가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맨날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면 궁금해져서 연애할 때, 짝사랑할 때 뭐 이런 왜 수법 있었잖아요. 맨날 보이다가 보이지 말고, 그럼 궁금해진다, 상대가. 어, 아주 궁금했습니다. 우리 오늘 4일차고요. 오늘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제 다시 읽으면서 오늘 그 원래 읽어야 되는 부분이 178페이지부터인데요. 거기 이제 12장이 미소에 관련된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틈틈이 미소에 관련된 어떤 이제 예화나 이런 증거, 그 미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각자 읽기로 하고요. 오늘 200페이지부터 여러분들 정말 공감과 배려로 지지를 끌어낸다라는 이 제목이 우리가 삶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물론 뭐 미소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내일 이제 제가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13부터 200페이지죠. 여기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읽을 수 있을 만큼 읽고 저는 6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부터 여러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온 집중을 해서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밑줄도 그으시고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정말 제가 이 비즈니스 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목이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적극적인 시도잖아요. 우리가 3장으로 이 책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3장 중에서 어쩌면 우리가 행복도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큰 순서들을 이렇게 보면 왜 내가 자꾸 행복을 가로막는 게 뭔지, 내 행동 중에서 내 행복을 자꾸 방해하는 게 뭔지, 부정적인 어떠한 나의 태도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시련과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인 사고를 해야지만이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먼저 인지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어쩌면 내가 고통스러울 만큼 내가 행동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한다는 거는요, 어려운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고통을 내가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떠한 적극적인 시도를 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진짜 행복을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뭐 돈 좀 없으면 어때? 그냥 이렇게 살지 뭐. 남편이 좀 뭐 폭력을 가하면 어때? 그냥 참고 살지 뭐. 행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을 때 내가 뭔가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거,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거 너무 많은 혜택이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렇다라는 거, 그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식당에서 정말 죽어라 일을 해야 된다던가, 내가 직업으로 엄청난 성공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적극적인, 그거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적당히 산다라는 거는요, 내 어떠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제가 막 적극적으로 살 필요가 없었죠. 부모님들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나의 지금 이 행복이, 그때 여유롭게 살았던 그 행복이 결국은 우리 부모님의 희생에 의해서, 적극적인 시도에 의해서 내가 그거를 누렸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를 좀 빨리 낳았으면 철이 빨리 들었을 텐데, 애를 늦게 낳고 결혼하고 9년 만에 애를 낳다 보니까 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그런 적극적인 시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진짜 우리 자녀들의, 가족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시도를 한 거고, 어떠한 본인들의 희생을 감수한 거거든요. 어쩌면 3장은요, 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웃기 싫어도 웃어야 되고, 공감 안 하고 싶잖아요. 공감하는 게 여러분, 여기서 말이 쉽지, 이거. 제가 이 교수님한테 소구를 해서, 교수님도 이렇게 해봤을까? 이런 생각. 공감하기 어려운 사람을 공감한다라는 거 정말 고통이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까지도 내가 참아냈을 때 결국은 나한테 얻어지는 게 많고 결국은 그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에게 오는 행복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4장, 15장은요. 여러분 정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해가 되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지 못할 때 다시 읽고 저도 이 부분을 정말 여러 번 지금 읽고 있거든요. 왜? 저도 지금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완벽하지 않아도 쓰리스타까지 됐잖아요. 근데 이게 미리 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굉장히 이게 고통이 아닌 거예요. 몸에 그게 배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힘들지 않게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음악에 소질이 있어. 그런 분들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기타를 배우는 건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피아노를 배우는 일은 너무 고통이었거든요. 음악성도 없어. 뭔가 감각도 없고 외우는 것도 싫어해. 이런 사람들에게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냥 수월하게 알았어요. 해보지 뭐 이렇게 가서 뭐 사과하지 뭐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잠 못 잘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한숨도 못 자고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성공한 분들 보면요. 크게 성공한 들 보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예리하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자기 관리에는 철저한데요. 남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서는 아두나리, 그러니까 두나리만큼 남의 말에는 별로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는 괜찮아? 이러는데, 아니, 뭐,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게 어쩌면 우리 비즈니스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타격을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타격감이 없다. 마저도 이렇게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그게 뭐, 저 사람 몰라서 저러는데, 이게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잠을 못 자고, 막, 뭐, 완전히 막 난리를 치는 부부싸움을 하도, 그냥 누가 보면, 제가 예전에 제가 저희 이제 그 리더 사장님 중에 안은숙 사장님 처음 만났을 때, 집에 막 안 가고 계속 궁금한 게 많은데, 빨리 이제 가시라고 이제 이랬는데, 궁금한 게 계속 많은데, 남편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 이름이 우리 이렇게 남편 이름 사랑, 내 사랑 막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 이름에.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버럭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버럭. 남편이 버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정하다 보니까요. 타격감이 없으신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아니나 달라 한 3번 전화 오니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세요. 나 여기 그 맨하테크 하는 사장님네 집에 아직도 있어라고 했더니 버럭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진짜 심장이 녹아내릴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고 아이 괜찮아요. 그러면서 계속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격감이 없는 그래서 어쩌면 이 세 가지는 정말 우리 비즈니스 함에 있어서 중요한 13장부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공감과 배려로 지지를 끌어낸다. 200페이지에 이건 여러분
그냥 이 사실만 인정하면 돼요.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공감을 안 하면 누가 손해면요.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근데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옷가게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저 사람의 몸매를 보니까 하체가 뚱뚱해. 그래서 이렇게 플레어 스커트, 원피스 같은 걸 입히면 딱 이쁘겠어. 추천은 할 수 있지만 나는 곧 죽어도 딱 달라붙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싶어 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를 막 설득시켜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기분 나빠서 그냥 나가면 끝이에요. 그 고객은 그죠?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짧은 스커트가 왜 입고 싶었을까? 이 사람은 짧은 스커트 어디 갈 때 입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짧은 스커트를 입고 나의 유일한 날씬한 곳은 다리거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럼 이 다리를 꺼내 보이고 싶은 어떠한 마음이 있어. 그러면, 아, 딱 달라붙는 미니스커트보다 약간 퍼지는 플레어 스커트를 권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 상대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뭐, 곧 죽어도 무릎 밑으로 내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알고 공감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게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여기서 스토리 나오잖아요. 사자가 소를 사랑하는데, 최고급 1등급 툭불 한우를 먹이는 거. 소에게 고통인 거거든요. 소는요, 막 최고급 유기농 풀을 사자한테 막 이거 진짜 저 지리산에서 정말 농약 안 친 거라고 권해봤자 사자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공감이고 진정한 배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가 진짜 원하는 걸 모르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202페이지에요. 자기 그 밑에 좀 두꺼운 글씨 202페이지 자기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빨리 조절할 줄 안다는 거 빨리 인정하고요. 그거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은요, 굉장히 뭐든 수월해져요. 회의도 수월해지고, 같이 술을 마셔도 수월해지고, 분위기가 쌓여질 때 있잖아요. 아, 나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쌓여지구나. 빨리 인정하면 돼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아,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 상황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계속 뚱하니 본인 때문에 상황이 불편한 거를 모르고 계속 뚱하니 앉아 있거나 이러면 어때요? 그 어떠한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3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위에서 세 번째 줄 떠오르는 별이라고 칭해지던 이들 중 상당수가 중도에 탈락했다. 그 이유는 기술적인 무능함이라기보다는 대인관계의 결함, 즉 공감적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메아테크에서요, 막 강의 잘하고, 뭐, 예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되게 이렇게 눈에 띄고 이러면, 아, 저분 금방 성장하겠다라고 했는데 성장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대다수고요. 대다수가 대인관계의 어떤 결함이나 대인관계가 그 결함이 있다라는 건 공감적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왜 사업이 안 되지 저분은? 이렇게 보면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아 이상하구나.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리더로서 어떠한 그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아 저분이 좀 이상한 구석 때문에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구나. 저렇게 완벽해 보이는데도 저렇게 비호감적으로 사람들이 호감을 끌어내지 못하구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밑에 그들이 아래 보면요. 이들에게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결함들이 확인되었다. 협력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 협력 관계를 끌어내지 못하면 우리 비즈니스는 너무 어렵죠. 그 옆에 권위적인 태도와 행동, 어, 이런 거 이렇게 읽을 때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꾸 스폰서 떠올리지 마세요. 지금 막 스폰서들 떠오르시죠? 파트너 떠올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폰서가 못나도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여러분들이 자석이면 여러분들 곁에 사람이 붙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스폰서 탓하는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석이면 스폰서가 아무리 N극이고 내가 S극이면 S극들이 와서 붙게끔 반대 붙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권위적인 태도와 행동, 너무 야심찬 거. 여러분, 이것도 진짜, 비호감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에게, 저는요, 진짜 빨리 성공해서 남편 벤츠 사줄 겁니다. 막, 애기 엄마들 지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학원비 걱정하고 있는데, 막, 이런 너무 의욕적인 거. 이것도 때와 장소를 좀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비호감적으로 막 의욕적으로 이것도 되게 사람들한테 호감을 끌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상사와의 상습적인 갈등 관계. 이거는 우리 일에서는 상사가 아니라 스폰서하고 끊임없이 갈등 관계를 일으키는 분들, 파트너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 그 밑에 보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감찰 능력이라고 한다. 자기 감찰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여러분, 자기 감찰 능력이요. 내가 뭐가 이상한지, 내가 뭐가 비호감이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요, 여러분, 빨리 파악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 노하우가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상대방의 의욕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되게 부끄럽지만 저도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저도 맘 편하게 술 먹고 이렇게 누릴 자격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후원을 하거나 이런 자리 말고 내가 뭔가 편하게 먹고 싶고 편하게 누리고 싶을 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선뜻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요. 나보다 말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가 힐링하고 싶다는 건 내가 막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투정도 부리고 저도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럼 절대 안 부르는 분이 누구냐면 나보다 말 많은 사람. 내가 말하고 싶은데 자꾸 말인데 또 파트너니까 또 들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본인이 더 고통스러운 일을 막 얘기하면 초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때와 장소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요.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이럴 때에는 제가 아무리 말이 많아도 빨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내가 말 많으면 안 돼.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이건 큰일 난다. 진짜 비호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술자리에서나 이렇게 누군가를 있을 때 이런 경우에요. 내가 진짜 너무 괜찮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식사 자리에서나 술자리에서. 그게 뭐냐면 너무 행동을 가볍게 한다던가,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던가, 이러면 그분하고 같이 자리하는 게 되게 껄끄러워져요. 왜? 나까지도 이렇게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파트너 중에 한 명한테 이렇게 술을 먹을 때 항상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되게 더럽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왜 내가 그 행동을 봄으로 인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내가 어떠한 자꾸 그걸 유발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안 하는 것을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04페이지에 그거 있고 204페이지에 바로 이거예요. 여기 그 맨 아래 중요한 거. 예컨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라면
참석자들이 지루해하는 즉시 이를 간파해 진행 방식을 바꾸는 등 상황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상대는 우리가 2대1 미팅이나 이런 거 가면은요, 상대는 이분의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해. 뭔가 신뢰도가 있어 해. 눈이 반짝반짝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말을 하거나 내가 길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길게 말을 했을 때 내 말을 지루해 하면 빨리 그걸 감찰해야 돼. 눈이 풀리거나 뭔가 이 사람이 딴짓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이거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빨리 그거를 간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둘째,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에 집착하기보다는 상황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 행동한다. 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아, 제가, 아, 그랬네요? 이 인정을 하면 되는데, 뭐, 이게 어때서?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 그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아래 보면은요, 이건 진짜 제가 정말 고쳐야 되는 저의 아주 극단적인 단점인데요.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감정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제가 보니까요, 그, 저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이렇게 없는 분들한테는요, 굉장히 제가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 자녀나 제 남편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파트너들 중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요, 제가 이렇게 말을 2번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제 노골적으로 하는 거야. 아, 그거 이상하다니까 하지 말라니까 제가 이러거든요. 어, 근데 이것 또한 상대가 굉장히 언짢고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집에 와서 이러거든. 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이명진 선생님이 아까 너무 노골적이었어. 너무 직선적이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하니까 짜증나잖아.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해요. 근데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아, 혼자 얼마나 고민할까, 혼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많다고. 얼마 전에도 유희성 사장님이 파트너 이렇게 와서 막 심각한 얘기를 파트너가 막 열을 내면서 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 쓰레기 막 그거 이렇게 막 이렇게 둘둘둘둘 이렇게 말면서 막 얘기를 건성으로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화가 막 나서 저분은 심각하게 제가 그 쓰레기를 확 뺐으면서 아니 파트너가 얘기하는데 눈을 바라봐 주면서 집중해서 좀 들으시라고 제가 어 집에 와가지고 아 내가 그래도 원스타인데 그래도 원스타인데, 아, 그 파트너 앞에서 무안했겠다.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일 모레 만날 일이 있어서 그때 좀 내가 사과를 하려고 술을 한 잔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노골적인 감정 표현, 이것도 위험한 거고요. 네 번째,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파악과 전달 능력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 아니라 그 상대의 어떤 표정, 상대의 눈빛, 상대의 어떠한 그 제스처, 핸드폰 보고 뭔가 딴짓하는 그 파악 능력, 이런 것들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이명지 사장님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이제 들어와서 막 신나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만났는데 그분 너무 괜찮고 아니면 아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졌어 이렇게 막 뭘 얘기하거나 이러면 옛날에 어 제가 내 말 들어?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야구 보고 있거나 막 딴 드라마 보고 있고 막 이러면 내 말 들어? 이렇게 계속 내 말 들어? 들어. 내가 뭐라 그랬는데. 이렇게 막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이제 빨랐던 거예요. 요즘은 안 그래. 제가 딱 무슨 말을 하면 딱 TV를 끄거나 아니면 딴 거 이렇게 뭐 하고 있다가 딱 멈춰서 나를 보라니까, 내 눈을 보라니까, 이제 서로 이제 훈련이 됐어요. 저는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말을 안 하는 거 연습. 이명지 사장님은, 대화할 때 이렇게 집중하는 연습. 이게 여러분, 공감 능력에 정말 필요한 훈련이다라는 것을 여기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페이지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번째 줄에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 신념,
태도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럼 반복되잖아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감정, 여자친구의 감정, 남자친구의 감정. 이거 잘하는 사람이 연애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는 노하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왜 그러냐면 207페이지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일에서든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타고난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특히 우리 비즈니스에서는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208페이지 공감 능력, 어떻게 증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공감 능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을까? 209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첫째, 사람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뭐든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들이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공감 능력을 키우는 이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키워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2페이지예요. 여섯 번째 줄 212페이지. 산속에서 돌을 닦다 온 사람도 아닌데 왠지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특별히 잘 나서지도 않고 튀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따른다. 뛰어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별로 말이 많지 않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남달라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이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진짜 별로 말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무시 못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게 이러면 팔불출인데 제 이명진 사장님한테 늘 느끼는 게 있거든요. 저는 막 밥도 사고 막 후원도 많이 하고 진짜 생 고생은 저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요. 무대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명진 사장님한테 감사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특별히 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상대방이 좋아하는 어떠한 그 공감의 그 멘트를 딱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그룹에 그런 분들이 누가 있을까? 배재현 사장님도 그런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요. 김종국 사장님이 진짜 딱히 뭔가를 막 어마어마하게 막 부지런해가지고 막 특별한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보면 진짜 공감 능력이 웬만한 여자 10배인 것 같아요. 집중해서 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뵈면서 느낀 게, 회식 자리나 이렇게 뵈면 느낀 게, 전화를요, 끝까지 다 받아줘. 이 세 분의 공통점이요. 정말 그 파트너의, 얼른 끊었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의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끝까지 그거를 다 들어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그 아우라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거 듣고, 아, 그렇지 않은 원래 타고난 기질도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저 같은 사람이, 아, 그럼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거, 이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공감 능력은 정말 우리 비즈니스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떠한 관계십에서 모든 상황에서 너무나 중요한 1등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이제 내일 여러분들과 이제 우리가
그, 나눔 일요일이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내일 이제 14장, 15장, 간단하게 이렇게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 우리 저기 맨 마지막 이 나눔 돈독이 요즘 굉장히, 많이 뜨겁고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나눔하고 또 다시 주무셔도 괜찮잖아요. 교회 가실 분들도 아침 6시니까 우리 내일 아침에 정말 총정리하는 우리가 행복도 선택이다라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 내일 아침에 더 많은 분들과 또 처음 돈독을 완주하신 분들과 함께 멋진 시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상대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멋진 하루 만들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